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규슈의 작은 해안 마을 미사키에서 번역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25살에 일본으로 건너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다나카 할머니,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토 씨까지. 모두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들이지만 여전히 저는 이 마을에서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엔 어딘가 어색한 벽이 있어요.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 준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에요. 축제 준비위원장인 사토미 씨가 올해 축제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3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나카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께서 손수 기른 토마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소영 씨는 정말 친절해요. 하지만 왜 항상 그렇게 조용하신가요? 사실 제가 조용한 이유는 아직도 이곳이 완전히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20년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말이에요. 새벽 2시쯤 갑자기 집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다른 집들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한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즉시 미사키 초등학교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쓰나미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육관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 펜션에 머물던 관광객들도 함께 대피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쪽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한국말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4명의 한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둘이었습니다. 아빠가 일본어로 상황을 묻고 싶어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 안전을 위해 이곳으로 대피한 것이라고요. 그때 갑자기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엄청난 물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누군가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더니 소리쳤어요. 물이 오고 있어요. 정말 큰 파도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순간 체육관 안이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가족을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곧 지나갈 거예요. 새벽이 되자 바깥 소리가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체육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문득 반대편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인 할머니였는데 작은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50년 동안 살던 집이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언어로 소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할머니께서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도생하려던 분위기였는데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가족 중 아빠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소영 씨 덕분에 저희도 용기가 났어요.
저희도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분께 말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함께 놀아주시면 어떨까요?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질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한국인 가족의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어색해했지만 곧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바깥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체육관 안은 점점 찜통처럼 변해갔고 특히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의 8살 된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물에 적셔서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시던 한국 자장가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푹 자거라 꿈나라로. 신기하게도 근처에 있던 일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곧 제 주변에는 7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근처로 오셔서 일본 전래동요를 불러주기 시작하셨어요. 체육관 전체 분위기가 차분해졌고 사람들이 서로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가 일본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본 아이는 한국 아이에게 일본어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일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 분이신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모두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셋째 날이 되자 저는 체육관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역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일본어를 못해서 의사 선생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분들 사이에서 통역을 했고 열사병 초기 증세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단순히 언어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호 물품이 도착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일본 할아버지가 한국인 가족에게 자신의 주먹밥을 나누어 주시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직역만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이 배고플까봐 걱정하시면서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시려고 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시네요. 한국인 가족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면서 늘 이방인처럼 느꼈는데 이제야 진짜로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처음으로 체육관 밖으로 나가 마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마을 중심에 있던 300년 된 신사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그 아름다운 신사가 절반 이상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한국인 가족의 아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소영 씨, 저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신사 복구 작업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망설였지만 마을 이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신사 정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인 아빠가 이장님께 물었어요. 이 신사가 언제 세워진 건가요? 정말 역사가 깊어 보이네요. 이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에도 시대에 세워진 신사로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정성으로 지켜온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네요. 꼭 다시 복구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오셨어요. 한국인 가족도 가지고 있던 김밥을 꺼내서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김밥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이장님이 김밥을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맛있네요. 우리 초밥보다 더 든든한 느낌이에요. 신기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일이 척척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물이 필요하면 누군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구분보다는 그냥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라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벽이 무너진 건 신사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마을 복구위원회의 공식 통역 담당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회의의 안건은 새로 만들 다문화 교류센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해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과 주민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는데 이를 계속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어 교실과 일본어 교실, 그리고 요리 교실을 함께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소영 씨가 요리 교실 선생님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역할까지 맡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한국어 교실이 열렸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 인사말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해요. 안 마이너스 영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요. 요리 교실도 인기가 많았어요. 간단한 김밥 만들기를 했는데 일본 분들이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김 위에 밥을 이렇게 펼치고 그 위에 계란, 단무지, 소고기를 올려서 돌돌 말면 돼요. 한 달 후에는 마을 곳곳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상점들 간판에 한국어가 함께 쓰여 있고 길에서 만나면 서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면서 늘 이방인 같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진다는 걸 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교류 축제 날이에요. 작년 여름에 그 재해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극복한 경험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식이 시작되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1년 전 그 힘든 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무서웠고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언어나 국적을 뛰어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손을 잡아주는 것,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언어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 축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며 더욱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개회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 부스가 나란히 서 있고 어떤 부스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함께 요리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문화 공연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무용과 일본 전통 무용이 번갈아 가며 펼쳐졌는데 마지막에는 한국과 일본 아이들이 함께 춤을 추는 특별 무대도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등불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도 등불에 소원을 적었어요. 앞으로도 이 마을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소영 씨, 정말 감사해요. 소영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열고 서로를 도왔을 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무서운 파도가 온 바다가 이제는 다시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도우려는 마음,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 곳곳에서 마음의 다리가 놓이길 바랍니다. 언어 없는 마음의 소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